수열 시작합니다. 수열합니다. 수열,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되는 수열은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룰 수열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등차 수열이 있고요. 두 번째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몰라요 수열.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내가 니들한테 이제 수열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서 지금은 내가 니들한테 떠들어대고 있지만 우리가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 시작한다면 내가 니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될 거란 말이야. 이거 무슨 문제야? 이거 뭐야? 어떻게 풀어야 돼? 라고 했을 때 수열 파트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니들한테 어떤 질문을 던지게 되냐면 이거 무슨 수열이야? 라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때 나와야 되는 대답이 이거 세 개라고. 첫째, 등차 수열입니다. 두 번째, 등비 수열입니다. 세 번째, 몰라요. 근데 이게 몰라요가 종류가 있다고. 모르겠는데요. 이거랑 몰라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당당한 몰라요. 이 몰라요는 당당한 몰라요가 되는 거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안 배웠는데. 안 배운 수열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정말 기본에 충실하시는 공부를 하세요. 어떤 잡다한 잡기술 이런 거 배우지 마시고 정말 기본에 충실하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일반항. 일반항.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이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요. 그럼 뭐 해야 돼? 일반항 써야 돼요. 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일반항을 쓰셔야 됩니다. 등차 수열 일반항 아시죠? 등차 수열 일반항은 a 플러스 n-1 b입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a r에 n-1입니다. 됐죠? 자, 나한테 다시 배워. AN이란 일반항을 의미합니다. 제-n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n번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n에 대한 식이기도 합니다. 되겠죠? 그러면 A3이란 제3항을 의미하죠. 세 번째 항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n에 3을 넣어라. 뭐와 같은 거냐면은 F3. F3이랑 같은 거야. 되겠죠? F3. X에 3을 넣어라. N에 3을 넣어라. 자, 내가 니한테 물어보게 된다고. 그랬을 때, 자, 뭐예요? 대답할 수 있는 게 세 가지잖아. 보통 니들이 이제 대답해야 되는 건 이거 둘 중에 하나야. 제 N항입니다. N번장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 그게 아니라 이제 N에 대한 식이다. 뭔 말 하는 거야? 근데 하던 대로 하세요. 자, A는 뭐예요? 제 N항입니다. 내가 걷다 대고 아니지! N에 대한 식이지. 이렇게 막 뭐라 그런다고. 그 다음날 애가 왔어. 애한테 다시 물어봐. 자, 이번에 A는 뭐야? 물어봐. 그럼 지난 시간에 욕 먹었으니까 N에 대한 식입니다. 그럼 내가 걷다 대고 뭐라 그러면 아니지! 제 N항이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새끼가 대답하는 걸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두 개를 적절하게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 n항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n에 대한 식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 그 상황에 맞게끔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상황을 판단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냥 n에 대한 식이 주어져 있으면 n에 대한 식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고, 만약에 문제에서 n에 대한 식이 안 주어졌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 제 n항입니다. n번째 항입니다. 일반항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n에 대한 식이 주어졌는지 주어지지 않았는지를 갖고 판단을 하셔서 대답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세 번째 아니 그냥 이게 뭐냐? F3. 여기서 x에다가 3을 넣어라 라고 대답하면 x가 어디 있는데? x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2x 플러스 1 이렇게 적혀 있어. 이 상황에서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면 니들 뭐라고 대답할 거야? x에 3을 넣으라도 대답 안 하지. 뭐라고 대답해? 뭐라고 대답해요? 자 이거 뭐야? 7. x에 3까지 다 집어넣어서 대답을 해주잖아. 그치? fx가 이렇게 주어진 상태에서 자 이거 뭐야? 라고 했는데 F3이요 라고 나한테 대답하면 이거 할 말이 뭐가 있어? 맞지? F3이 맞긴 맞지. 뭐 어쩌라고 가 돼버린다고. 근데 이걸 또 몰라. 이거 모르는데 또 F3이 이렇게 돼 있어. 이거 그러면 이건 그냥 F3인 거지. 이게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것도 뭐 얘가 뭐야? 라고 했을 때 제 상황입니다. 제 세 번째 항입니다. 세 번째 항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n에다가 3을 넣어야 됩니다. 또는 n에다가 3을 직접 넣어서 계산해서 나한테 대답을 할 수도 있겠죠. 아무튼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대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 판단 기준은 n에 대한 식이 주어졌으면 n에다가 3을 넣어요. 제가 넣는 거 귀찮으니까 네가 넣으세요. 뭐 이런 거지. 아니면 n에다가 3을 넣어서 계산해서 대답을 해주시던가. 근데 n에 대한 식이 안 주어졌어. 그럼 얘는 뭐야? 제 사망 세 번째 항입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얘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겠죠? 자, 문제에 n에 대한 식이 안 주어졌어. 근데 등차 수열, 근데 등비 수열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n에 대한 식이 주어진 거야, 안 주어진 거야? 주어진 거야. 되겠지? 자, n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식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fx는 a 플러스 x 마이너스 1d 라고 적혀 있는 거랑 똑같은 거야. 자, 이 문제에 힌트 몇 개 주어질까? 2개 주어지겠죠. 뭐 F3은 5, F7은 1. 뭐 이런 식으로 힌트 2개 주어지겠죠. 그럼 식 몇 개 구해질 거야? 그 식 2개 뭐 할 거야? 그럼 하면 뭐 나올 거야? A랑 D가 구해지겠죠. 그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일반적 문제 패턴이야. 왜? 미정계수가 2개거든. A와 D, A와 R. 미정계수가 2개이기 때문에 힌트가 2개가 주어진다고. 그럼 그 2개의 힌트를 가지고 식을 2개 세운다고. 그럼 그 2개의 식을 가지고 연립을 한다고. 근데 그 연립에서 니들이 등비 수열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차 수열은 그 연립에서 가감법이 들어가는데 등비 수열은 그 연립에서 가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누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까다로운 연립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좀 더 등비 수열 문제를 어려워한다가 되는 거고. 어쨌든 연립을 해서 A와 R을 구하게 되면 일반항이 구해지게 되는 거죠. 일반항이 완성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과정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진행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래서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 수열의 가장 기본이야. 등차 수열의 기본, 등비 수열의 기본이 아니라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가장 기본이에요. 자, SN이란 SN 기호 기억나시나요? 수열의 합의 기호입니다. 얘가 등차 수열의 합의 기호가 아니고 등비 수열의 합의 기호가 아니라 그냥 수열의 합의 기호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a3 점점점 더하기 an 얘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가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거나 구해낼 수 있기도 해요. 등차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제에서 등차수열, 등비수열의 합 관련된 문제들은 전부 n에 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고. 따라서 S3이란 첫째 항부터 제 3항까지의 합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n에 3을 넣어라 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적절한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것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그냥 얘야. 근데 니들 선배들은 진짜 별의별 수열들을 배웠잖아. 니들 선배쯤 되는 애들은 교과서에만 한 10개 정도의 수열이 실려 있었어. 그리고 그것들의 이름들을 다 알고 있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들의 일반 항들을 외웠어야 되고 그것들을 가지고 푸는 뭐 여러 가지 푸는 것들 연습을 했어야 되겠죠. 니들은 별거 없잖아. 외울 것도 별로 없고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이랑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정도 외우시면 되죠. 근데 그것도 거의 안 나와. 왜냐면 시그마가 있잖아. 이 내용이 시그마 내용이랑 겹친다고. 근데 시그마가 지 혼자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또 잘 만들어내거든. 그러다 보니까 SN 관련된 거는 그렇게 출제율이 높진 않아요. 그래도 최소한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이랑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정도 알아야지. 순에서 1등, 2등 막 뭐 하겠다는 놈들이 그것도 안 해보면 뭔 공부를 하겠다는 거야. 안 그래요? 등차수열 합구하는 공식이랑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뭐 그런 것들은 다 책에 적혀 있을 거니까 확인을 해서 외워 두시길 바랍니다. 내가 따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리고 이제 소소하게 뭐가 있어? 소소하게 뭐 등차 중항, 등비 중항. 아니, 근데 이런 것들 다 내신용 문제죠. 등차 중항, 등비 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 등비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 그러니까 A, B, C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면 그때 이놈이 등차 중항이 된다는 거야.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 그러면 이놈을 2배 한 것은 옆에 있는 것들 합과 같다. 근데 얘가 만약에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럼 이놈은 등비 중항이 되는 거고 그 놈을 제곱하면 옆에 있는 것들 곱한 것과 같다. 뭐 이런 게 등비 중항이 되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는 이미 나올 만한 문제들은 다 나왔고 뭐 신선한 게 없다는 얘기지. 그래서 뭐 굳이 등차 중항과 등비 중항을 갖고 문제를 출제를 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공식 정도 알아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없잖아. 제일 쉬운 게 어찌 보면 제일 쉬운 게 얘죠. 몰라요 수열. 네. 제일 공평한 문제. 1등급 한 1등급이든 9등급이든 상관없이 그날 처음 봤다는 거죠. 1등급 놈은 공부를 겁나 많이 해서 미리 알고 있었던 수열 이런 게 아니라고. 출제자조차도 출제할 때 생각해낸 거지. 출제하기 전에는 자기도 아무 생각이 없었던 그런 수열인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공평한 문제. 따라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공식 같은 것도 없는 그런 문제. 그래서 누구나 다 똑같이 풀 수밖에 없는 문제. 누구는 겁나 빨리 풀고 누구는 겁나 느리게 풀고 뭐 이런 게 아닌 누구에게나 공평한 문제. 어떻게 푼다? 넣어서 푼다. 그러니까 몰라요 수열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설명을 많이도 안 한다고. 자, 무슨 수열이에요? 몰라요. 아, 그쵸. 몰라요 수열이죠. 어떻게 풀어요? 나와요. 넘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오케이? 어... 2019 수능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의 문제들. 첫째 항이 4고 첫째 항이 4인 등차 수열. 보자마자 이제 습관적으로 일반항 A에는 A 플러스 n-1D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얘를 보면서 10번째 항 이러고 있으면은 이제 미친 거죠. n에다가 10을 넣으라고. 그러니까 4 플러스 9D네. 얘를 보면서 n에다가 7을 넣으라고. 4 플러스 6D네. 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뺀 게 6이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4, 4 날아가면서 3D가 6이네. 그래서 D가 2네. 해서 멈추지 마. 제발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고 멈추지 마. A를 구하고 A를 저희 주어지긴 했다만 보통 이제 A를 구하고 공차를 구하고 니들이 멈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연립이잖아. 연립. 문자 두 개, 식 두 개짜리 연립. 그럼 x, y에 대한 식이잖아. 그럼 니들 생각해봐. x, y에 대한 연립에서 그 연립을 해서 가감을 해서 x를 구하고 y를 구하면 쉬었어 지금까지 니들이. 왜? 그게 답이잖아. 그걸 가지고 이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다 보니까 A를 구하고 D를 구하면 자연스럽게 쉬게 돼 니들이. 한 템포를 쉰다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구했으면 넣어서 일반항까지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어떻게 풀지 이렇게 가는 거야. 차이가 굉장히 커요. 알겠지? 이거까지 해놓고 이제 어떻게 풀지 이러면 안 풀려. 여기까지 여기서 이거까지 완성시켜 놓고 이제 어떻게 풀지 n에다가 4 넣으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되겠죠? 이게 지금 5번이니까 사실 이제 보너스 문제인 거잖아요. 쉬운 문제니까 이렇게 쉽게 출제가 됐다. 몰라요 수열은 우리가 처음에 풀어봤었죠. 네. 이 수능이 딱 나왔어. 처음 보는 거네? 응? 넣어야지. 이렇게 가볍게. 좋댔다. 뭐지? 이게 아니라 수열? 처음 보는 거네.
건데 넣어야지. 넣다 보면 답 나오겠지. 이렇게. 이 문제의 가장 큰 적은 뭐라고 했어? 두려움이라고 했어. 첫째 항을, 둘째 항을, 셋째 항을, 넷째 항을 어떤 식으로 구하냐면 그냥 무작정 넣어서 막 지저분한 계산을 하면서 구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과연 제대로 풀고 있는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끊임없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실수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문제 풀다가 멈출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그냥 이렇게 푸는 거죠. 원래 이렇게 푸는 거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네. 몇 번까지는? 4번까지. 4번까지는 두려움을 갖지 말고 넣으시라. 4번까지. 알겠지? 4번까지는 두려움을 가지면 안 돼. 원래 그렇게 푸는 거야. 4번 넣었어. 근데 4번 넣었으면 이제 규칙이 보여야 되거든. 규칙이 안 보여. 아, 그럼 그때부터 왜 안 나와? 규칙이 왜 안 나오지? 규칙이 뭐지? 이렇게 이제 좀 쪼셔야죠. 그러면서 다시 계산해 봐야 돼. 다시 계산해 봐야 돼. 계산이 틀렸을 가능성이 높아. 아니면 규칙이 이미 떴는데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내 눈에만 안 보이는 거야. 근데 이건 진짜 답이 없어요. 내 눈에 답이 안 보이는 거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2 그럼 뭘까? 2분의 1인데 어떤 놈은 여기다가 뭐지? 4분의 1을 뭐지? 2분의 1을 더 했나? 뺐나? 규칙이 뭐지? 막 이러고 있는 못 자라고 나보고. 어떤 놈은 이러고 있어요. 어떤 놈은 이러고 있죠. 어떤 놈은 규칙이 안 보이고 있고 어떤 놈은 이 짓을 계속하고 있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내 역할은 저 문제를 니들이 수능에서 만났을 때 두려움을 갖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끔 하는 게 내 역할인 거고, 여기까지 왔으면 그 다음 진행은 니들이 할 수 있어야 돼. 나는 뭐 방법이 없어요. 어쨌든 여기까지는 두려움 갖지 마시고 원래 그렇게 푸는 거고, 네 앞에 있는 애도, 네 뒤에 있는 애도, 네 옆에 있는 애도, 만약에 네 옆에 있는 애가 이렇게 안 풀고 있어? 그럼 그 아이는 틀린 거야. 그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수열 문제는 정말 기본에 충실하시면서 문제를 꼭 풀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뭐 요거 24번 등비수열 문제죠. SN 등비수열 합 문제입니다. 당연히 이제 등비수열 합 공식은 알고 계셨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은 S9. 자, S9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무슨 수열인지 몰라? 등비수열이죠. 그럼 등비수열에서 SN 공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니들은 등비수열 SN을 보면서 SN은 R-1분의 A의 R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이미 쓰고 있었어야 돼. 이거는 니들이 해줘야 되는 기본인 거잖아. 그치? 그러면서 얘를 보면서 첫 번째 항부터 9번째까지 더 하라고? 어떻게 풀지? 이러고 있으면 나보고 어쩌라고. 어떻게 가시라고? 어떻게 가시라고? 어떻게 하라고? 불을 넣어라. 불을 넣어라. 이렇게 가시라고. 그러니까 S6 그러면 R-1분의 A의 R의 6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1분의 A의 R의 제곱 마이너스 1 분의 R-1분의 A의 R의 9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R-1분의 A의 R의 뭐야? 5제곱 마이너스 1. 이거 하시는 거죠. 이거 약분하시고 뭐 뺄 거 빼고 그러면 분모에서 AR의 6제곱 마이너스 AR의 제곱 남을 거고 분자에서는 AR의 9제곱에서 AR의 5제곱 남을 거고. 근데 내가 니들이 등비 수열을 좀 못하는 등차 수열보다 등비 수열을 조금 더 어려워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 나누기를 못하기 때문에. 이 나누기 못하면 또 힘들죠. 근데 나누기가 힘든 친구들은 묶어내시면 돼. 공통인수를 묶어내시면 돼. AR 제곱을 묶어내시면 AR의 5제곱을 묶어내시면 약분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됐고 오늘 이제 수열을 하셨잖아. 기본에 충실하세요. 그 기본이라는 게 공식. 공식 외우는 거는 내가 알려줄 기본이 아니야. 그냥 니들이 아는 거지. 알겠죠? 기본이라는 것은 아까 AN 밑에다가 내가 3개 써줬잖아. 그 다음 A3 밑에다가 내가 2개 써줬잖아. 그리고 아니지 이렇게 했잖아.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답. 그거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되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수열 대충 다 정리 끝났습니다. 그렇죠? 수열에 대한 건 대충 다 정리가 끝났어요. 복습하고 바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열은 어쨌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충실하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때 그 기본이라 함은 자, AN이 뭐라고? 이게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예? 제 N항, N번째항. 그 다음, 새가 있듯이 졌습니다. AN이 일반항이었죠. 그 다음, 뭐였죠? 가장 활용도가 높은 거. 뭐였죠? 빨리. 야, 2019 수능만 하더라도 수열 문제가 3문제, 4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대답을 하셔야지. 뭐였죠? 이게 활용도가 제일 높다 그랬어. 이거에 따라서 어떤 대답을 해야 되는지 결정된다 그랬습니다. 뭐였었냐면 n에 대한 식. 그쵸? 그랬을 때 내가 an을 가리켰을 때 자,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해야 되는 상황이 달랐다 그랬죠. 근데 그 판단 기준을 예로 잡으라 그랬습니다. n에 대한 식이 주어졌느냐 주어지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만약에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다라면 an이 뭐예요? n에 대한 식입니다. 근데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an은 뭐예요? 제 n항, n번째 항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라 그랬어. 그래서 내가 A5를 가리키면서 이거 뭐야? 라고 했을 때 얘가 주어졌어.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고? 야, 그러면 F5는 5에 대한 식이냐? FX가 X에 대한 식이면 F5는 5에 대한 식이야? A5. 자,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으면 A5는 뭐라고 대답하시라고? 아니요. 5를 5를 넣어라. N에 5를 넣어라. 되나요? 근데 만약에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안 주어졌어. 그럼 A5는 제5항 5번째 항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 상황은 간단하다 그랬습니다. 얘가 주어졌느냐 안 주어졌느냐에 따라서 판단해서 대답을 하시면 된다 그랬어. 제 5항 대답했는데 이거라고 내가 막 뭐라 그러고, 이거라고 대답했는데 이거라고 내가 막 뭐라 그러고, 내가 싫어서, 니들이 싫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니들이 대답을 제대로 안 해주니까 그렇다라는 거죠. 욕먹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SN 수열의 합입니다. 어떤 특정 수열의 합이 아니죠. 그냥 등차 수열의 합이든 등비 수열의 합이든 어떤 수열의 합이든 수열의 합을 나타내는 기호라 그랬습니다. 얘는 기본 뜻이 뭐였었냐면 SN이 무슨 뜻이에요? 합. 무슨 합? 수열의 합. 그래서 수열의 합이죠. SN이 갖는 의미는 어떻게 해석하셔야죠? N까지요. 어디서부터? 첫 번째. 네, 첫째 항부터 첫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의미한다라는 거지. 제 n항까지의 합이라고만 대답하시면 안 돼. 항상 첫 번째 항부터, 그러니까 A1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점점점 n항까지의 합이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어떻게 주어질 때도 있다?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질 때도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019 수능 문제 풀었을 때 예로 보고 숫자 그냥 대입해서 그냥 대충 해서 이렇게 풀어버려서 마무리했다라는 거죠. 되나? 기억나요? 그러면 S5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대답을 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만약에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안 주어졌어. 그럼 S5가 갖는 의미는 뭐야? 대답해. 대답해야 머리로 들어가지. 니들 입으로 대답을 해야 니들 머리로 들어가죠. 네. 첫 항부터 그렇죠. 첫 항부터 5항까지 제 5항까지의 합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A1부터 더하기 시작해서 A5까지의 합이다. 그런데 만약에 S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어. 그러면 S5를 어떻게 해석하라고? 네, N에 5를 넣어라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됐나요? 이게 수열의 기본이야. 이게 수열의 기본이야.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공식,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등비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 얘들은 그냥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 공식도 안 해요. 무슨 수능을 보려 그래. 그렇죠?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적절하게 문제에 적용시키시려면 반드시 이것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 뭐였어요? A 플러스 n-1 d. 얘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었고요.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은 A R의 n-1 거듭 제곱이 등비 수열의 일반항 공식이었습니다. 그 다음 등차 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은 암기하세요. 암기하셔야죠. 작년 2019 수능 등비수열의 합 구하는 공식을 외웠으면 맞추는 문제였고 못 외웠으면 틀리는 문제였어요. 외웠으면 그냥 맞추는 문제였고 못 외웠으면 틀리는 문제. 자, 등차수열 합 구하는 공식은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랑 더하고 2분의
몇 개 하시라 그랬습니다. 첫째 항이랑 마지막 항이랑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더하고 2분의 몇 개, 그 1부터 10까지의 합을 생각하시라 그랬어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더하신 다음에 2분의 몇 개 하시면 등차 수열의 합이 구해진다라는 거지. 그랬을 때 SN은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n번째 항까지 합이니까 마지막 항이 몇 번째 항이야? n번째 항이 마지막 항이 되죠. 그래서 마지막 항 자리에 an이 와 있다 라는 거고, 거기에 있는 추가 공식 하나 더 있잖아요. 2분의 2a 플러스 n-1d n 공식 하나 더 있을 건데, 그 공식이 어떻게 해서 유도된 거냐? 요 an에다가 등차수열의 일반항 얘를 대입을 하시면 구해지는 게 그 공식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그 공식을 따로 외우실 필요는 없다. 이거 하나만으로 등차수열의 합 관련된 문제는 모두 다 풀 수 있다. 그러니 굳이 그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다. 근데 뭐 개인 취향이니 알아서들 해라. 나는 어쨌든 그 공식은 절대 안 쓴다. 자,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입니다.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은 뭐였었냐면 1-r분의 a의 1-r의 n제곱이었습니다. 자, 요 공식은 반드시 수능에 등비수열의 등비급수 그 도형 문제에서 응용돼서 1-r분의 a로 반드시 출제되는 공식인 거잖아요. 그쵸? 뭐 암기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외워라. 다음 시간에 안 외워오면 영원히 안 외울 거야 아마. 보통 그래. 외워야 될 때 외우세요. 미루지 마시고. 그쵸? 정리 한 번 더 하세요. AN이 가지고 있는 뜻. 중요도는 이렇게 중요하죠. 얘가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 얘고 그 다음 얘인데, 실제로 활용되는 거는 이렇게 이제 활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고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 문제 이제 풀어볼 건데 적절한 대답을 하세요. 적절한 대답을 하셔서 욕 먹지 않도록 하시고 문제 풀어봅시다. 그러면 이제 1번으로 가자. 뭐 거의 2019 수능 5번이랑 거의 흡사한, 그렇다고 해서 수능 특강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그렇죠. 이 문제는 뭐 어느 문제집이나 다 있는 문제니까. 그렇죠? 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디죠?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디야?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어디예요?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 시험 끝나고 나서 나한테 와서 쌤, 등차 수열 문제를 등비 수열로 풀었어요. 이러지 마시고. 체크하시고. 등차 수열이 주어졌다는 얘기는 바로 뭘 하라? 일반항 쓰셔야죠. 등차 수열인 것을 확인을 했으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행위는 일반항을 쓰시는 행위다라 그랬어요. 힌트 몇 개 주어져 있을 거야? 2개 주어져 있을 거야. 그쵸? 얘가 뭐야? 5에 5를 넣으시 5를 넣어라. 넣어라. 5를 넣어라. 여기서 5번째 항이라고 대답하시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빡이 치는 거야.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적절하게 대답하시라고.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AN이 N에 대한 식으로 주어졌어요? 안 주어졌어요? 여기 주어져 있잖아요. 지금 여기 있잖아. 그러면 무슨 대답을 하시라고?
n에 5를 넣어라. 아니면 n에다가 5를 넣어서 대답을 하시던가.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라고 대답했을 때 n에다가 5를 넣어요 라는 것은 나한테 넣어라. 나는 넣기 싫으니 네가 넣어라. 뭐 이런 건 거고 얘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a 플러스 4d요 라고 대답해 주시면 그나마 좀 친절한 거고 예. 다섯 번째 항은 최악의 대답이고 근데 다섯 번째 항은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긴 한데 저걸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라고 해서 도대체 뭐 어떡하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다섯 번째 항 맞아 그래서 다섯 번째 항이 10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문제를 어떻게 풀 거야 오케이? 가 얼마다? 5다 라는 거죠 A15가 뭐예요? A 플러스 14D다 라는 거고 그게 10이다 라는 거죠 되겠어요? 그러면 식 두 개 나왔으니까 연립하셔서 10D가 5니까 D는 2분의 1 될 거고 D가 2분의 1이니까 A는 얼마예요? A는 3이 된다 라 그랬습니다 자 요렇게 첫째 항과 공차를 구하신 다음에 쉬지 말라 그랬어 여기서 쉬지 말라 그랬어 여기서 구한 첫째 항과 공차를 들고 일반항 AN식으로 가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계산을 완료하신 다음 그러니까 일반항을 완성시켜 놓고 그 다음 쉬라 그랬어 근데 니들이 연립을 해서 뭔가 구해지면 여기서 쉬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많이들 쉬시는데 그러지 말라고 요거까지 완성시켜 놓고 한 템포 쉬시고 그럼 이제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보신다고 얘가 뭐예요? n에다가 12를 넣어라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n에다가 12를 넣으시면 이제 답이 만들어진다 뭐 그런 거죠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번입니다. 자,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것은 뭐다? 등차 수열이다. 등차 수열인 것을 확인하셨으면 그 다음 하셔야 되는 건 뭐다? 일반항을 써야 되는 것이다.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그런 식으로 3점짜리들을 맞춰주셔야죠. 고민하고 생각하고 어떡하지? 이러는 순간 3점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시면 4점에서는 엄청난 심적 압박감이 생겨요. 3점짜리는 막 그냥 막 무르르듯이 술술술 기계적으로 풀어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일반항 써야지. A에는 A 플러스 n-1 D인데 D가 2네. 아 그럼 힌트 몇 개 주어져 있겠네. 한 개 주어져 있겠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불러주세요. A 플러스 6은 16이 되면서 A가 10이 되면서 그렇죠. 바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10 넣어주시면 2n 플러스 8 되면서 일반항 완성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어떻게 풀 거냐라는 건데 어떻게 풀겠어요? 자, 이거 어떻게 풀어요? 어떻게 구할 거야? 넣어서. 그냥 넣어서. 뭐래? 그냥 여기 A5 적혀 있으니까 아, 5 넣으란 얘기구나. 6 적혀 있으니까 6 넣으라는 거구나. 하시면 되지.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인데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러고 계시면 곤란하다라는 거지. 그냥 별 생각 없이 5 넣고 5 넣으면 얼마야? 18. 6 넣으면 얼마야? 20?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넣어서 24까지 넣으시면 되겠네. 그러면은 왜 이래 자꾸? 얘 왜 이래? 자, 24 넣으시면은 48? 56?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것들의 합을 어떻게 구할 거냐라는 건데 이거 무슨 합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 어떻게 구한다고요?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더한 다음에 2분의 몇 개, 예, 개수. 뭐. 그럼 이제 몇 개냐라는 거죠. A5부터 A24까지니까 20개입니다. 19개 아니에요. 예. 5부터잖아. 24까지잖아. 그러니까 5도 포함됐고 24도 포함이 됐잖아. 그러면 빼서 더하기 1이야. 그래서 20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아요. 예. 물 흐르듯이 부드럽게 흘러가셔야 됩니다. 자, 등비수열이었고 넘어가서 이제 3번입니다.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뭐 이것이고 이것일 때 이것의 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다? 예, 등비수열인 거 확인하시고 하셔야 되는 게 뭐다? 예, 일반항 적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힌트 몇 개 주어져 있을 거다? 예, 2개 주어져 있을 거다. 예. 첫째 항이 3이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러면 A가 3이다 라는 거고, 그 다음 막 뭐 이렇게 그지 같은 거 막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뭐죠? 이게 뭐예요? AR. 그렇죠. N에다가 2를 넣으셔서 AR 아니면 3R. 우리가 A한테 3을 넣었으니까 3R. 얘는 3R 제곱. 그러니까 거기서 3 곱할 5R 제곱 플러스 얘는 3R 제곱 분의 아니 요거 3R 4제곱. 그러니까 고민 이런 걸 하면서 푸는 게 아니야. 지금 이 과정들에서 지금 막 고민하고 푸는 게 아니야. 그냥 이제 기계적으로 그냥 막 푸는 거야. 얘가 10이다. 약분 좀 하시고, 그러면 3R 플러스 R 제곱이 10이다. 그럼 R 제곱 플러스 3R 마이너스 10은 0이다. 인수분해 되고, R 값이 2개가 나오는데 마이너스 5가 답이에요? 2가 답이에요? 2가 답이다. 양수 조건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R 구했으니까 쉬지 말고 넣어서 일반항을 완성시키시라 라는 거죠. 그리고 뭐 하면 돼요? 넣으시면 되겠다. 7 넣고 마무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쉬운 것만 풀고 있나? 밑에 예제 5번을 좀 볼까요? 유제 5번. 유제 5번 보시면 정말 2019 수능 그 문제랑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죠? 등비수열 AN. 그러면 등비수열 일반항 AN은 A, R에 N-1. 근데 그걸 갖고 첫째 항부터 N항까지의 합 SN. 오늘 또 SN 공식 또 써야죠. 1-R분의 A의 1-R의 N제곱. 그래 놓고 S7이 뭐예요? N에 7 넣어라. N에 7 넣으시면 되는 거지. S6은 N에 6 넣으시면 되는 거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푸시면 된다라는 거지. 물론 이제 여기서 조금 센스를 발휘하신다라면 S7에서 S6을 빼면 뭐가 나와? S7에서 S6을 빼면 A7이 나오죠. 이해되시나? S7이 의미하는 게 개념적으로 더 중요한 뜻이 S7이 갖는 의미가 어디서부터? 첫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 7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잖아요. 그 다음 S6이 의미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6번째 항까지의 합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 두 개를 빼내면 얘만 남아있을 거다라는 거지. 얘가 몇 번째 항이야? 7번째 항이죠. 그러니까 7번째 항이 54다. 그럼 얘는 9번째 항이 162다. 그러니까 n에다가 7 넣으면 54 나오고 n에다가 9 넣으면 162 나온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그게 안 되면 그게 보이는 놈이 있고 안 보이는 놈이 있잖아. 그럼 기본으로 가라는 거야. 기본 뭐야? 공식 외워져 있을 거고 7 넣고 6 넣고 계산해서 푼다라는 거죠. 되겠죠? 힌트 2개 주어졌으니까 어떻게든 풀리겠지. 됐시요? 자, 넘어갑니다. 오늘 진도를 좀 많이 뺄 거야. 자, 이제 4번입니다. 뭐 등비수열 주어졌어요. 등비수열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A에는 A, R에 n-1거듭 제곱 A? A 플러스 A2? AR 합이 12 그 다음에 A 플러스 AR 플러스 AR 제곱 플러스 AR 세제곱 그게 60 생각 따위는 필요 없이 그냥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죠. 힌트 2개 문자 2개씩 2개 연립하면 A 구해질 거고 R 구해질 거고 그러면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라고 하는 거니까 등비수열의 합 공식에다가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물론 뭐 이런 식의 풀이도 알고 있으면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지. 근데 이런 것들은 잡기술들인 거야. 잡기술들. 이게 이 풀이가 지금 내가 할 풀이가 수능에 반드시 출제가 되고 쓰인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니들이 우리가 공부해야 될 범위가 많잖아. 그러니까 그 많은 문제들을 풀지만 등비수열과 등비수열 합 관련된 문제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는 거지. 전체는 많지만 워낙 단원들이 공부해야 될 분량들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지금 할 공식을 요령을 써먹을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날 지금 알려줄 방법을 써먹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을 어쨌든 탄탄하게 잡아놓으라고.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이 문제에 최적화된 풀이는 아니야. 기본으로 푸는 게 이 문제에 최적화됐다라는 게 가장 빠르게 답을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풀이법은 아닐지 몰라도 다 풀 수 있다라는 거지. 되겠어요? 자, 요런 게 있어요. 등비 수열의 합은 등비 수열을 이룬다. 처음에 2개를 더한 게 얼마야? 12잖아. 그 다음 처음부터 4개를 더한 게 얼마야? 60이잖아. 그러면 세 번째 거랑 네 번째 걸 더한 건 얼마야? 48이죠? 그랬을 때 요것들이 등비수열을 만들어 간다라는 거야. 공비가 얼마예요? 공비가 얼마야? 4죠? 그러면 그 다음 2개를 더한 게 48에다가 4 곱한 거다라는 거야. 그 다음 2개를 더한 거는 여기다가 또 4를 곱한 거. 그러니까 48에다가 4 제곱한 거.
그 다음 두 개를 더한 거는 여기다가 또 4를 곱한 거. 얘들이 등비 수열을 이룬다라는 거죠. 48에다가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몇 번째 한가? 8번째까지구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하면 되겠네. 두 개니까 8개.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의 진행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쓰인다라는 수능에서 반드시 쓰인다라는 보장이 없어. 쓰일 가능성보다 안 쓰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죠. 기본 풀이로 진행을 하시는 것을 일단 먼저 권장드립니다. 그게 되고 난 다음에 잡기술을 쓰던가 말던가 그건 알아서들 하시고 넘어가면 되겠지? 밑에 유제 풀만한 거 있나? 뭐 딱히 그냥 하시면 되는 것들인데 간단해. 니들이 이 문제를 딱 보자마자 이 문제 풀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어디서 드시면 되냐면 등비수열 주어졌잖아. 힌트 하나 둘 끝났지 뭐. 힌트 2개 주어졌으니까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낼 수 있다고.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9 집어넣은 다음 제곱 해서 완전 개 노가다 해가지고 라도 그렇게라도 풀 수 있다라는 거야. 일반항이 떠버리면. 그쵸? 거기에 이제 뭐 이런저런 기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니들이 그 추후에 얼만큼의 공부량을 확보를 할 거냐,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경험을 해 봤었냐에 따라서 실전에서 그게 떠오를 거냐 말 거냐 인 거고, 내 역할은 일단 우선 기본을 탄실히 잡아야 되겠죠. 마찬가지죠. 첫째 항 3, 그 다음 힌트 하나 더, 힌트 2개 주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든 풀린다. 해서 마무리했습니다. 자, 다 푸세요. 다 푸시면 됩니다. 레벨 3까지 뭐 하지 마시고 다 푸세요. 됐죠? 넘어갑니다. 자, 수열의 합입니다. 시그마. 네, 시그마가 독립적으로 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이번에는 안 나오긴 했다만 해석 하셔야 돼. 해석. 시그마에 대한 해석 하셔야 돼. 요게 미지수가 되죠. 얘가 문자가 되는 거죠.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다 라는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내가 니들한테 자 시그마 해석해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니들이 어떻게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냐면 K에 1부터 N까지 더한다. 1부터 N까지 더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뭘 놓치는 거야? 넣어서. 근데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얘야. 되겠죠?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한다가 되겠습니다. 자, 시그마 문제는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시그마 문제는 딱 두 종류밖에 없는데 하나는 공식을 사용을 할 것이냐 아니면 해석을 할 것이냐 라는 거예요. 할 것이냐 해석을 할 것이냐. 공식 몇 가지 있어요? 시그마 공식 몇 개 있어요? 보통 3개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4개.
라고 대답을 하세요. 이제 앞으로는 나한테 배웠으면 시그마 공식은 4개입니다. 3개가 바른 대답이긴 한데 나한테 배웠으면 4개라고 대답을 하셔야 돼. 자, 시그마 공식 4가지 있습니다.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니들이 알고 있는 거. 자, 시그마 K 공식은 뭐죠? 2분의 n 플러스 1이죠. 시그마 K 제곱은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입니다. 뭐 자꾸 뱉어내시면서 틀리면 수정해 나가시면 돼요. K세제곱 공식은 2분의 n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인데 뭐 사실상 가장 밑에 있는 공식은 거의 써먹을 때가 없어요. 그쵸? 요거 2개를 위주로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어디서? 내신에서. 수능에서는 출제율이 극히 낮습니다. 이게 시그마 K, 시그마 공식 사용해서 푸는 문제가 출제가 수능에서는 출제율이 극히 낮아요. 뭐 초반에야 뭐 3월 모의고사에서야 출제가 되지 않겠어요? 3월 모의고사는 30문제를 다 수투에서 내잖아. 미적분 1에서는 그 수열이 극한 조금 나오는 거고 29문제 나오겠네. 3월 모의고사에서 수투에서. 그때는 수투에서 낼 게 많으니까 뭐 이런 것도 내고 막 저런 것도 내고 하겠지만 결국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공식 쓰는 거는. 그래도 기본적인 거니까 암기는 당연히 지금 되어 있어야 되고 안 되어 있으면 얼른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공식이 뭐가 더 하나 있냐? 시그마 등비. 자, 시그마 등비 공식이 뭐예요? 1 마이너스 R분의 A 1 마이너스 R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등비 수열의 합이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 니들이 시그마 3의 n-1 뭐 이런 식으로 적혀 있으면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하지? 뭐 이러고 있다는 거지. 이게 지금 등비 수열이잖아. 그럼 이건 등비 수열의 합이잖아. 그럼 등비 수열 합 공식 1-R분의 A 1-R의 N제곱 그 공식을 쓰고 있으면 되는데 어떻게 풀지? 뭐 이러고 있다는 얘기죠. 되겠어요? 그래서 공식 4가지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시그마 등비까지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그냥 시그마에 대한 성질과 개념, 해석 이런 것들인 거죠. 그리고 결국 수능에서는 시그마에 대한 해석이나 성질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문제가 생각보다 출제율이 굉장히 높냐면 시그마 파트에서 이거 시그마 기호 이거 성질 이거 시그마 분배하는 거 이거 생각보다 출제율이 겁나 높아요. 준비를 잘 하셔야 돼. 사실 뭐 준비를 할 것도 없긴 한데 얘는 그러니까 시그마는 덧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뺄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곱셈에 대해서 곱셈에 분배할 수 있다 없다? 곱셈에 대해서 시그마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눗셈에 대해서 시그마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시그마는 덧셈과 뺄셈에만 분배가 가능합니다. 곱셈에는 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시그마 AN, BN 이렇게 돼 있으면 시그마 AN, 시그마 BN 뭐 이런 식으로 분배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그마 AN 플러스 BN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 이렇게 분배, 이렇게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특정 조건 하에서 분배할 수 있나요? 아니면은 조건 없이 분배할 수 있나요? 조건 없이 분배할 수 있습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 왜냐면 우리가 미적으로 들어가시면서 리미트가 나오면서 리미트 분배가 나온단 말이야. 리미트 분배는 덧셈에, 뺄셈에, 곱셈에, 나눗셈에 분배 다 할 수 있습니다.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분배를 다 할 수 있어요. 단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시그마는 덧셈 뺄셈에만 분배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조건이 없어요. 아무 때나 막 할 수 있어요. 리미트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에 다 분배할 수 있지만 수렴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걸 같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리미트랑 시그마가 붙어 먹어서 만들어내는 게 뭐야? 리미트랑 시그마가 붙어서 만들어내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리미트 시그마가 뭐야?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가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그러면 k에다가 1부터 n까지 넣어서 더하는데 알고 봤더니 n이 졸라리 가고 있다. 그러니까 1부터 졸라리 더하는 거다. 뭐예요? 급수죠. 리미트 시그마가 붙어 먹어서 만들어내는 게 급수죠. 아, 인테그랄. 그거는 저 뒤에 건 거고. 그때, 그러니까 n의 사용이 달라. n의 사용이 달라. 여기서 우리가 수열을 하고 있으니까 n이 커진다라는 얘기는 지금 진짜 뭔가 커진다라는 거야. 근데, 예, 그 함수에서, 정적분에서 n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자르는 역할을 하잖아. 번째 역할을 하는 게 아니야. 자르는 역할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역할이 달라. n의 역할이 다른 거야. 되겠어요?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급수로 보시는 게 맞죠. 구분이 되셔야 돼. 네. 그래서 급수 같은 경우에는 시그마 무한 같은 경우에는 덧셈에 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시그마 무한 요거 덧셈에 뿌릴 수 있어요. 뺄셈에 뿌릴 수 있어요. 곱셈에 뿌릴 수 없어요. 나눗셈에 뿌릴 수 없어요. 조건 있어요? 조건 있어요. 무슨 조건? 수렴 조건. 요거 두 개의 공통 부분. 얘도 만족시켜야 되고 얘도 만족시켜야 되는 거잖아. 얘는. 그러니까 얘 때문에 덧셈 뺄셈 밖에 안 되고 얘 때문에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얘는. 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기본 성질 보시면서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넘어가 봅시다. 이런 거 생각보다 출제 잘 돼요, 이런 거. 뭐 3월 모의고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에서 출제율이 생각보다 꽤 괜찮아요. 자, 시그마 4AK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1이고 시그마 분배 이렇게 들어가겠죠. 요거 얼마? 이렇게 하면 얼마? 80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 32 되겠죠. 이렇게 하면 얼마? 10 되겠죠. 그래서 120인가? 이렇게 마무리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치? 뭐 밑에 것도 크게 뭐 어려울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공식 나오고 있습니다. 공식 3개 적혀 있는데 거기다가 공식 하나 더 적어 놓으세요. 시그마 등비 해놓고 등비 수열의 합공식을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뭐 거의 내신 문제라서 시그마 등비 하시고 등비수열 합구하는 공식 1-R로 하셔도 되고 R-1로 하셔도 됩니다. 이건 본인 취향이에요. 개인 취향입니다. 이런 건 안 할게요. 뭐 이런 것도 안 하고요. 뭐 이런 것도 굳이 할 필요는 없어 보여요. 넘어갑니다. 자, 소거되는 수열의 합.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부분분수의 합이다라는 거죠. 지극히 내신용 문제죠. 지극히 내신용 문제입니다. 얘가 곁들여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급수, 미적
분에서 나온 이제 급수 파트에서도 요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건데, 급수에서는 아예 대놓고 고정적으로 나오는 문제가 이미 확정돼서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뭐 거기서 나올 리도 없고, 내신에서는 원체 중요하게 다뤘던 거지만, 어쨌든 수능에서는 출제율이 그렇게 거의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될 정도인 거죠. 그래도 부분분수 공식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고, 니들이 또 적성 생각도 나중에 할 수 있는 거고, 그럴 때는 또 겁나 중요해질 수 있어요, 이게. 문제 하나 풀고 가죠. 찢으면 되죠. 이렇게 하트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AK 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 뭐 이렇게 되나? 시그마 공식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공식이 아닙니다. 자, 요거 공식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요거 공식 쓰는 거 아니에요. 얘랑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 얘랑은 달라요. 얘는 공식을 쓰는 건데 얘는 공식을 쓰는 게 아니죠. 그쵸? 얘는 공식을 쓰셔야 되겠지만 얘는 AK가 만약에 식으로 주어졌어. 그래서 이 자리에 뭐 K에 대한 식이 들어가. 그러면 이제 공식을 쓸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모르잖아. 얘가 지금 등차 수열이야 뭐 이런 말도 없는 거고, 등비 수열이다 이런 말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럼 방법이 없으니까 넣어야지. 가장 기본 해석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1부터 넣으시면 1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넣으면 이렇게 될 거고, 쭉쭉쭉 넣어서 12 넣으면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소거가 되면서 맨 앞에 있는 게 살아남았으니까 뒤에서 뭐가 남는다? 맨 뒤에 있는 게 남는다. 좌우 대칭이잖아요. 살아남는 게 데칼코마니, 앞뒤가 똑같은. 그래서 첫 번째 게 살아남았으면 맨 뒤에 게, 두 번째 게 살아남았으면 뒤에서 두 번째 게,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살아남았으면 뒤에서 첫 번째 거랑 세 번째 게, 이런 식으로 좌우가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데칼코마니 형태로 살아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A1 마이너스 A13분의 1이 되는 거고,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첫째 항이 2라고 했고, 얘를 풀면 A13이 구해지겠죠. 뭐 이런 것들은 하실 수 있으니까. 그쵸? 되겠지 이런 거? 걱정이네. 했어. 넘어가자. 해서 끝났어. 열심히 푸시고요. 열심히 푸시고, 레벨 1, 레벨 2, 레벨 3? 요즘 할 거 많나? 할 거 많아? 요즘 할 거 많아요? 할 거 없죠? 너는 할 거 없잖아. 괜찮아. 그치? 푸실 만큼 푸세요. 구분하지 말고. 자, 수학적 귀납법으로 가겠습니다. 귀납적 정의. 예전에는 이오타는 여러 개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불렀냐면 점화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전히 개정이 됐어도 쟤를 이제 마땅하게 불러줄 용어가 없으니까 여전히 많은 선생님들께서 그냥 점화식이라고 여전히 용어를 쓰시죠. 나도 쓰고. 얘를 대체할 수 있는 용어가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저 용어 자체가 없어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그냥 점화식이라고 씁니다. 점화식.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 있고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 있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1 an을 뺀 게 d. 무슨 수열의 점화식이냐면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라는 거예요. n 플러스 1은 n번장에다가 상수를 더한 것과 같다. 무슨 수열의 점화식?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다 라는 거죠. 자, 연속된 두 수를 뺐어요.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빼서 구해지는 것을 뭐라고 부르죠? 여기서 구해지는 값을 뭐라고 부르죠? 개차라고 불러요. 개차. an에서 이거 손 좀 봐야 되겠다. an-1을 뺀 거. 얘도 결국은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뺀 거잖아요. 여기서 구해지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고 부른다고? 개차라고 부른다고. 근데 이거 두 개가 같다. 그냥 개차랑 개차가 같다. 라는 것은 결국은 그 개차가 공차가 돼서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되겠죠? 그리고 이 개차에서 이 개차가 같지 않고 일정한 규칙을 갖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죠. 일부 학교에서는 개차 수열을 이름 정도만 한번 들어봤을 거고 어떤 학교에서는 개차 수열의 일반항까지 배우면서 학교 내신에서 출제가 됐을 거예요. 출제가 되죠. 너희 학교는 출제가 안 되고. 쟤들은 별거 다 가르쳐. 알파 수열도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 가르치고 이것저것 다 시험에 내. 근데 수능에는 절대로 출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거 왜 내는지 모르겠어. 몰라도 그냥 상관이 없다는 거죠. 요거 이제 넘기고 하면은 또 다음에 관계식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역시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다라는 거고요. 얘는 특히 뭘 의미하죠? 등비중항, 등차중항.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있는 항. an-1이랑 an이랑 an 플러스 1 연속된 3개의 항이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그때 가운데 있는 요놈이 등차 수열을 이루면서 가운데 항이므로 등차중항이라고 불러주고 그놈은 2배 하면 양옆에 있는 것들이 합과 같아진다라는 거죠. 아무튼 얘들이 전부 다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다라는 거고 얘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등차 수열을 의미하는구나. 그러니까 등차 수열이란 단어랑 이것들이랑 같이 나오진 않겠죠. 등차 수열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들이 주어질 필요가 없겠지. 근데 등차 수열이란 단어가 안 주어지면 요것들이 나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요것들이 나와 있으면 우리는 얘를 보고 등차 수열이네. 일반항 써야 되겠네. 요런 식으로 진행이 되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나누기로 곱하기로 상수는 r로 뭐 의미는 없긴 한데 나누기로 곱하기로 제곱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얘들은 등비 수열을 의미하는 점화식이다 라는 거죠.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눴더니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온다 라는 거지. n에다가 1 넣든 2 넣든 3 넣든 4 넣든 5 넣든 100을 넣든 상관이 없이 그 나눈 값이 일정한 값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했더니 두 번째 항이, 두 번째 항에다가 어떤 수를 곱했더니 세 번째 항이, 세 번째 항에다가 또 같은 수를 곱했더니 네 번째 항이, 이런 식으로 항이 나열되고 있는 것은 이제 등비수열이다.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눠서
구해지는 값을 우리는 개 B라고 부릅니다. 연속된 두 개의 항을 나눠서 구해지는 값을 우리는 개 B라고 해요. 그 두 개의 값이 다를 경우, 다르면서 일정한 규칙을 갖는 경우 우리는 그 수열을 개비 수열이라고 하고, 니들 선배들은 그 개비 수열을 어떻게 푸는지 배웠다라는 거고, 니들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근데 우리한테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예, 연속된 두 개를 나누고 연속된 두 개를 나눈 값이 같다라면 그것은 등비 수열을 의미한다. 얘는 등비 중항 공식이 된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중에 하나가 나오면 등비 수열을 대신 나온 거기 때문에 등비 수열이라는 것을 눈치채시고 등비 수열의 일반항을 쓰시고 그 일반항을 이용을 해서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대로 풀어 나가시면 된다라는 거죠. 되겠죠? 이제 그 이외에 점화식들이 나왔을 때는 우리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뭐라고 대답하라고? 몰라요. 라고 대답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게 수열의 뭐야? 등차 수열의 정의? 귀납적으로 정의된 수열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할 건 없다. 할 건 없고 그냥 열심히 잘 넣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예제 1번입니다. 이게 정말 문제가 있구나. 심각한데 문제가. 그치? 꺼버리자. 자, 예제 1번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예제 1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거야? 예제 1번 보시면서 거기에 점화식이 주어졌잖아. n항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 플러스 2번째 항, 연속된 두 개 내지 세 개 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고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요런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점화식을 보고 대답해야 되는 게 세 가지라고. 등차 수열이요? 등비 수열이요? 몰라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 얘를 가지고 몰라요 하는 순간 이 문제는 이제 물 건너가는 거죠. 무슨 수열이에요? 네, 등차 수열이다 라는 거죠. 그럼 등차 수열인 걸 알아봤으면 뭘 해야 되죠? 일반항을 적으셔야 되겠다 라는 거고, 일반항을 적으면서 아, 이 문제 풀 수 있겠구나 라는 확신이 드셔야 되겠죠. 힌트 몇 개 주어졌으니까, 힌트 2개 주어졌으니까 이 문제 풀 수 있겠구나 하시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풀어줘? 풀어줘요? 알았어요. 네. 일단 등차 수열인 거는 알아볼 수 있겠어요? 등차 중앙 공식입니다. 그러면 일반항이 A에는 A 플러스 n-1 D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 A2가 3이다 라고 주어졌으니까 A 플러스 D가 3이다를 의미하고, 또 A 플러스 4D가 15다가 되는 거죠. 연립하셔서 3D가 12, 그럼 D가 4, 그럼 A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4n 마이너스 5가 일반항이 된다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 시그마 AK, 그럼 얘는 공식을 써야 되겠어요?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8 AK 요거 구하랍니다. 얘는 해석해야 되겠어요? 공식 써야 되겠어요? AK를 우리가 구했잖아. 4K 마이너스 5라고 공식 써야 되겠죠. 물론 뭐 해석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네. 등차 수열의 합인 거니까 K에다가 1부터 8까지 넣어서 더한다? 아, 결국 등차 수열의 첫 번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뒤에 있는 거랑 더해서 2분의 8. 이런 식으로 뭐 해석하셔서 문제를 푸실 수도 있는 거고.
예. 얼마나 다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냐는 것은 니들이 얼마나 다양한 문제들을 접해봤냐, 연습해봤냐, 에 물어 나오겠죠. 그렇죠? 근데 뭐 됐고, 됐잖아? 안 나오잖아? 자, 귀납법으로 정의된 여러 가지 수열 해서 나오는데, 그 밑에 있는 수학적 귀납법, 얘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예. 얘는 정말 의미가 없어져 버렸죠. 여전히 뭐 내신에서는 출제율을 거의 100% 출제율을 만들어내고 있긴 한데, 수능에서는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넘어갑니다. 자, 예제 2번입니다. 예제 2번 보시면서 첫째 항이 1이다 라고 주어졌고요. 그 다음을 만족한다 라고 해놓고 AN과 AN 플러스 1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점화식 주어졌어요. 자,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의 점화식인가요? 뭐예요?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의 점화식이죠? 몰라요. 네, 처음 봤어요. 하시는 거죠. 곱해져 있기 때문에 등비수열이라고 충분히 대답할 수 있어요. 그치? 근데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냐면은 상수가 곱해져야 돼. 식이 곱해져 있으면 안 돼. 상수만 곱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등비수열이 되지. 상수만 곱해져 있어야 계속 그 상수를 곱해 나간다가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 n에 대한 식이 적히게 되면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3이잖아. n에다가 2 집어넣으면 얘가 얼마야? 6이잖아. 그러니까 첫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을 갈 때는 3을 곱했는데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을 갈 때는 6을 곱하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을 갈 때는 3 넣었으니까 9를 곱한 거고 곱하는 수가 계속 달라지고 있잖아. 이러면 이제 등비수열이 아니죠. 일정한 수를 곱해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상수가 곱해져 있어야만 등비수열이 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몰라요 하시는 거지. 그래 놓고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하냐면 A5를 구하여라 이러고 있어요. 그럼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휴 저기까지 언제 넣지 하면서 넣으시면 돼. 아무 고민도 하지 마시고 그냥 네 번째 항이나 구하라 그러지 뭘 또 다섯 번째 항까지 구하라고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귀찮은 듯이 저기까지 넣어야 되는 거 귀찮잖아. 되겠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넣으시면 되니까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밑에 뭐 없나? 마찬가지예요. 뭐 유제 3번도 그렇고 유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1 넣고 2 넣고 하시면서 후에 나가시면 돼요. 그냥 하시면 돼. 어찌 보면 진짜 얘가 제일 쉬워. 모두에게 공평하잖아. 자, 예제 3번입니다. 빈칸 넣기 문제가 수능에 출제가 돼야 안 돼요? 출제가 되죠. 반드시 출제가 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빈칸 넣기 문제죠. 그렇죠? 우리는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그랬어. 그 등비 급수 도형 문제 아니면 이 문제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그랬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추셔야 3등급을 보장할 수 있다 라는 거죠. 물론 니들이 경우의 수 파트에서 좀 잘 해줄 수 있다라면 경우의 수 파트 문제를 반드시 맞춰줄 수 있다라는 보장이 있다라면 이 문제들까지 틀리셔도 3등급은 충분히 보장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니들이 경우의 수 파트 문제를 생각보다 많이 틀리기 때문에 혹은 실수 같은 것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급수 문제 아니면 빈칸 넣기 이 둘 중에 한 문제 정도는 맞춰주셔야 안정적으로 3등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라는 거죠. 되겠죠?
둘 다 맞추면 2등급이 가까워져요. 둘 다 맞추고 특별히 실수하지 않으면 2등급도 손에 잡힐 수 있어요. 요 문제를. 근데 요 빈칸 넣기 문제가 수열에서 나왔었죠. 지난 개정까지는 수열에서 빈칸 넣기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진짜 한 문제도 빠짐없이 전부 다 풀어주면서 공부를 했어야 하는 건데, 그래요. 일단은 넘어갑니다. 요거 관련된 문제들은 풀지 마세요. 알겠죠? 빈칸 넣기 관련된 문제들은 풀지 마시고, 몰라요, 수열들. 오케이? 네. 뭐가? 확통 가서 해야지. 확통이 있어요. 확통 파트 가시면은 확통에서 빈칸 넣기 문제들이 만들어져 있을 거예요. 거기 가서 해야지. 그리고 요즘 문제 트렌드가 조금 좀 달라. 봐봐. 개정되기 전에는 내가 니들한테 빈칸 넣기를 어떻게 풀라 그랬냐면, 문제를 읽지 말라 그랬어. 문제를 읽지 말고 빈칸만 채워 넣어라 라고 설명을 했단 말이야. 그리고 답을 구해내는 거죠. 분명히 그 문제를 맞췄어. 근데 그 문제를 어떻게 맞췄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 분명히 문제를 맞추긴 맞췄어. 풀어서 맞추긴 맞췄는데 이 문제를 친구한테 설명은 해줄 수 없어. 요렇게 푸는 게 가장 좋은 풀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답만 뽑아 먹는 거지. 답만 뽑아 먹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확률 통계에서 빈칸 넣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거는 이제 확정됐어요. 되겠죠? 확정됐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요즘에 출제되는 빈칸 넣기 확통 문제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뭐 확률을 구하세요.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뭔가를 구하세요. 해놓고 그 구하는 과정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놓고 빈칸을 뚫어놔. 그러니까 그 빈칸 안 보고 그 문제를 풀 수 있으면 빈칸을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빈칸 말고는 다 주어져 있잖아. 그럼 굳이 안 보고 풀 필요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요런 느낌? 해설을 문제에다가 갖다 붙여놨어. 그 문제에 해설을 붙여놨어. 그리고 그 해설에서 빈칸을 뚫어놓은 거야. 그리고 그 빈칸을 메꿔 넣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그 문제를 풀긴 푸는데, 위에서부터 문제를 읽어 내려가면서 문제를 풀긴 푸는데, 나의 주관적 생각을 집어넣지 말고 문제가 길을 알려준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라 라고 길을 알려준단 말이야. 그럼 그 길을 따라서 풀다가 적당히 빈칸 메꿔 넣으면서 풀어내려가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 돼요. 실제로 그 파트 가서 문제 보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통계는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점화식 관련된 문제들만 푸세요. 빈칸 넣기 관련된 문제들은 안 푸셔도 됩니다. 되겠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루룩 넘었어요. 이제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수열을 지금 문제집에서는 다양하게 이제 나누고 있는데, 그쵸? 결국은 그냥 기본에 충실하면서 문제를 풀어 나가면 그 단원이고, 뭐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세분화해서 구분해서 공부를 하실 게 아니라는 거지.